안녕하세요. 벌써 파타야에서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발걸음으로 조식을 먹으러 이동해봅니다. 입맛에 너무 잘 맞았던 힐튼 파타야 조식 덕분에 3일 내내 든든하게 조식 먹고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매일 바뀌는 과일도 다양했고 몽키 바나나, 수박이 제일 맛있었어요. 아드님의 입맛에 너무 잘 맞았던 소시지는 매일매일 먹었어요. 다소 단맛이 강한 김치찌개였으나 한국 음식이 있어 반가웠습니다. 식후땡은 아이스크림이죠. 매번 맛이 바뀌며 3가지가 제공됩니다. 조식 먹는 도중 아드님의 급한 포리로 식당 내부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고급스러워도 되는 걸까요? 5성급 호텔은 역시 방문 당시 3월이었는데 아침 날씨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낭만적인 분위기 느끼며 밖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외국인 분들 위주였어요. 다소 요트들이 많이 있어 탁 트인 바다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야외 좌석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힐튼 파타야 떠나기 아쉬워 난리난 손짓. 아드님도 동참하여 짐을 꾸려 방콕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파타야에서 좋은 추억 가득 안고 방콕으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바꾼 투어에서 벤 차량으로 12시간 1일 투어 예약했습니다. 12시간 이용으로 약 1시간에 만원가량 되는 비용입니다. 호텔에서 픽업부터 관광지에서 드랍까지. 현지 기사로서 관광가 이동은 불편함이 없었는데 소통에 다소 오류가 있었는데도 충분히 소통하려 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방콕에서 느끼는 교통체감과 파타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서울 주말 교통체증과 유사한 느낌의 모습입니다. 바꾼 투어에서 12시간 차량 이용으로 숙소로 이동하지 않고 방콕에서 원하는 관광지인 왕궁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짐까지 차량에 보관할 수 있으니 이동시간을 아낄 수 있었어요. 이동하면서 느낄 수 있는 방콕 현지 문화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신호체계와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이동 시 팁을 드리자면 차량 내린 곳에서 기사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혼선 방지를 위해 꼭 내린 곳에서 다시 만나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난이도 100배였던 왕궁 스타트. 입장부터 정신없습니다. 유명 관광지답게 관광객이 너무 많아요. 매표소가 아닌 키오스크에서 결제해야만 카드 결제가 가능? 아닙니다. 매표소에서 카드 결제 가능하니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입장부터 헬게이트입니다. 조식마냥 오픈런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왕궁 내 출구까지 가셔야 화장실이 있으니 입구 들어오기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쉼터가 있지만 내리쬐는 햇빛에 걸어다니기 힘들었어요. 유명 관광지이다 보니 관광객은 넘쳐나는데 빈말 조금 더해서 여의도 불꽃축제 마냥 엄청 붐빕니다. 참고로 입장하기 전 오디오 가이드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금은 1인당 200바트이며 한국어 가이드도 가능하며 투어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대체로 오디오 가이드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여 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시작 시간을 느지막히 적어주셔서 관람 시간 동안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혈을 위해 음료와 물을 사려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분명 입구 근처에 카페가 있다는 블로그를 보고 이동하였고 헬 난이도에 맞춰 음료 한 잔 천천히 마시고 이동하자 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출발하였는데 입구부터 멘붕 시작입니다. 참고로 카페는 입구가 아닌 출구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못 검색한 제 잘못이죠. 날씨는 덥고 땀은 줄줄 흐르고 관광객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으로 느껴지는 중입니다.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그늘진 쉼터가 있었는데 신발 신은 채 올라가시면 직원분께서 주의를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씨와 화장실 덕에 즐기지 못한 저희 가족을 위한 셀프 영상입니다. 입구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와플 핫개우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이며 모자와 신발 모두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에메랄드는 아니며 옥으로 만들어 색상 때문에 에메랄드 사원으로 불리며 라마 1세 때 왕궁과 함께 지어진 왕 실전용 사원입니다. 태국 전통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이 조화를 이루는 차크리 마하프라삿. 내부에는 역대 국왕들의 실물 크기 조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보지는 못했는데 1년에 딱 한 번 짜끄리조 왕주 기념일인 4월 6일에 개방한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쉼터는 선착순이며 그늘에서 휴식은 필수입니다. 실제 금으로 도금한 화려함 그 자체인 건물들이 다양했으며 관광객 입장으로 왔을 때 저 금 조금만 긁어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조금은 안 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오리엔탈한 건축 양식이 정말 멋졌으며 왕들이 기거했던 궁들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장, 연회장, 장례식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집무실, 궁전과 사원 등을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1782년부터 차크리 왕조가 머물며 살던 곳으로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건축물이 위치해 있는 방콕 왕궁입니다. 헬게이트 입성. 중간 위치인 이곳을 지나가면 역행하기 정말 힘듭니다. 휴먼 교통체증에 정말 말이 안되게 복잡한 곳으로 죄송하지만 비집고 들어가서 카페를 찾아봅니다. 결국 카페는 찾지 못했고 생명수를 얻기 위해 줄을 서봅니다. 생명수 20바트, 코카콜라 20바트로 기억합니다.
날씨는 정말 완벽했어요. 판타스틱한 날씨였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도 헬 난이도인 왕궁. 미리 검색하여 알고는 왔지만 그래도 언제 또 태국 오겠냐는 마인드로 일정을 진행했는데 왕궁 이후로 정해놨던 스케줄은 전면 취소되었다는 이후에 걷는 일정은 무조건 취소입니다. 개인적으로 태국의 역사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생명수 2병과 코카콜라 1병을 득템하고 가족과 합류하는 모습입니다. 모자와 양산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입구에서도 크나큰 양산 아닌 우산을 대여해주니 참고 바랍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인 방콕 대표 볼거리 왕궁. 1782년에 지어지며 새로운 라마가 등극할 때마다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면서 지금의 규모를 갖췄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로 국왕의 제사를 지내는 왕실 수호사원입니다. 다른 사원과 달리 승려가 거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프라케오는 힌두교 대서사시인 라마야나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라마 1세 때 그려진 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나가는 출구까지 태국의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이곳이 제가 가장 찾고 싶어 했던 출구 전 카페입니다. 출구인 줄 알고 나갔다가 다른 곳임을 알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덕분에 기사님과 출구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틀어졌네요. 모르는 만큼 고생하는 건 당연. 아드님은 힘들어서 숙소 가자고 난리이시고 가족 컨디션 살피면서 부랴부랴 출구로 나서봅니다. 그 와중 날씨 무엇? 출구로 나서기 전 갑작스레 발견한 포토스팟. 날씨는 더워도 제대로 된 사진 한 장은 남기고 가야겠죠. 출구 나가기 전 오른쪽을 보시면 포토스팟으로 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덕분에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인생샷입니다. 서양식과 태국식의 건축 양식을 조합해 놓은 모습이 상당히 이색적이면서도 그림 같은 풍경이 너무 황홀했습니다. 운이 좋게 지나가는 길 왕궁을 지키는 근위대 교체식을 볼 수 있었어요. 꽤나 흥미로웠지만 아드님 분노지수 100%, 포토스팟은 못 지나간다. 서둘러 포토스팟으로 이동해 인생샷 남기고 왔습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를 두신 가족 여행 관광객에게는 다소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고생하더라도 한 번쯤은 도전. 출구로 나오기 전 투어 기사님과 장소를 중간에 변경해서 출구에서 뵙기를 요청하고 출구에서 기다렸으나 30분 넘게 1시간 넘게 오시지 않으며 태국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날씨도 덥고 그늘진 곳은 없고 정말 답답했던 순간이었어요. 겨우겨우 기사님을 만나 크루 앞손에 방문합니다. 지락실에 나와 유명해진 크루 앞손. 원래 왕실에서 오래 근무하던 요리사가 나와서 차린 식당으로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미슐랭 빅그루망 선정 식당으로 빨간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벌써부터 많은 손님들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게살볶음밥 양이 엄청 많다고 하여 중간 사이즈로 주문했고 새우와 피쉬볼을 넣은 그린커리도 주문해봤어요. 그린커리는 태국의 대표 음식으로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 코코넛 향이 진했으며 다른 커리에 비해 달달하며 매콤합니다. 깔끔한 쿡도 생각나서 주문한 점인고기와 에그를 넣어 계란국에 점인고기를 돌돌 말아 넣어서 정말 시원했어요.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살 오믈렛입니다. 딱 예상할 수 있는 맛이나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상당히 크고 바삭한 새우튀김 5개와 칠리소스와 같이 나옵니다. 태국의 음식의 양은 많지 않은 편이며 가격도 저렴해 이것저것 주문해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입맛에 안 맞는 음식 없을 정도로 다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은 어린 연근이 들어있는 옐로우 커리입니다. 한국인 입맛에 안 맞을 수 없는 이 음식은 필수로 주문해 드셔야 합니다. 옐로우 커리지만 우리나라 김치찌개에 태국의 향이 곁들여진 맛이에요. 이젠 주문 안 하면 서운한 모닝글로리도 주문함. 흡사 타이거 새우만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갈릭 새우입니다. 간도 적절하게 잘 배어있어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입니다. 태국하면 빠질 수 없는 메뉴인 푸파퐁 커리입니다. 여태까지 먹었던 푸파퐁 커리는 다 거짓이었나 싶을 정도로 게살도 다 발라져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옐로우 커리 자꾸만 손이 가는 메뉴예요. 태국 현지 음식만 먹다가 진하고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니 얼마나 맛있게요. 정말 홀린 듯이 먹었습니다. 왕궁에서의 엄청난 고생을 한 덕인지 덕분에 더 맛있게 먹었어요. 남긴 음식 하나 없이 정말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손님들로 가득가득했어요. 먹어보니 역시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카오산로드를 구경하려 했으나 더위에 지친 저희는 카오산로드 근처에서 발 마사지를 받으러 이동했어요. 카오산로드를 지나 조금만 5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타이란타 마사지. 예약을 하지 않았으나 다행히도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난로에 발 마사지 1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에어컨의 상쾌함과 향긋한 티퓨저 향부터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쇼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오산로드 번화가 근처에 인접해 있어 구글맵으로 찾기 쉬웠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 밖에 신발장에 두고 들어오시면 맛있는 됩니다. 음식 먹고 시원한 발 마사지 받으려니 기분이가 좋아진 아드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나 봅니다. 태국에서 1인 1 마사지는 필수죠. 발 마사지만 선택해도 약 40분 동안 집중적으로 발 마사지 해주시며 남은 20분 동안 상체 위주로 마사지 해주십니다. 아드님도 동일 가격에 적당한 압으로 마사지 해주셔서 좋았어요. 태국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걸 고르라고 했더니 당연 마사지사분들이 확실히 힘이 좋으셔서 압이 상당했어요. 아드님은 마사지 받다가 오늘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마사지를 받고 람부트리 거리로 이동해봅니다. 카오산 로드는 대만 냄새가 심하고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에 람부트리 거리로 이동했는데 입구부터 초록초록함이 반겨져요. 밤의 야경은 또 다른 느낌이겠지만 낮에도 정말 분위기 좋았어요. 숲속에 카페들이 가득했던 느낌이 강했던 람부트리 거리. 여유롭게 야외 테이블에 앉아 음료 한잔 마시는 이국적인 모습. 낮이라 그런지 북적북적 거리지 않아 더욱 좋았어요. 딱히 검색을 해보고 오진 않아서 근처 커피숍을 찾는 중입니다. 분위기 보고 결정하겠다는 마음. 야외 분위기도 좋지만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찾은 레몬커드 카페입니다. 내부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2층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겨울 정도로 소박한 브레드 메뉴 몇 가지 있었고요. 아드님이 땡모반을 먹고 싶었지만 카페에는 팔고 있지 땡모반 파는 곳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녀 봅니다. 찾는 중에 보이는 로컬 음식점도 한 번쯤은 들어가서 먹어보고 싶네요. 결국 땡모반은 못 찾고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다시 돌아왔어요. 조용한 분위기의 커피는 정말 맛있었어요. 시간만 있다면 조금 더 즐겨보고 싶었던 람부틸거리. 중간중간 대마파는 곳도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콘 시암을 가야 하는 일정으로 아쉽지만 이동해 마사지 받기 전 기사님과 시간과 장소를 미리 마사지샵 앞에서 보기로 했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중이에요. 아이콘 시암에 도착하고 기사님과 미팅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하던 친절하게 저녁에 탈 크루즈 티켓을 예매해 주신다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순간 보이는 화려한 쑥시암에 놀랐어요. 쑥시암은 방콕의 아이콘 시암 쇼핑몰 내에 위치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태국 77개 지방의 문화와 특산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전통 수상시장을 컨셉으로 하여 태국 전통 방식의 다양한 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공간으로도 유명합니다. 유명 관광지답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어요. 먹거리도 상당히 다양했고 먹을 수 있는 공간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참고로 쑥시암은 아이콘 시암 아래층 인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국 포함 동남아 쪽은 맨 아래층을 1층이라고 안 부르고 지층이라고 해서 그라운드층이라 부르고 한층 더 올라가야 1층입니다. 쑥시암에서 꼭 먹어봐야 할 퍼터롤입니다. 친절하게도 방금 구운 퍼터롤 한 개를 먹어보라고 권유해주시네요. 퍼터롤이 태국 쇼핑 리스트로 호불호도 없고 쑥시암 검색 시 빠짐없이 나오는 버터롤이 궁금했는데 바삭하고 사르르 녹는 버터 가득한 맛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중독되는 맛입니다. 버터롤 가격은 한 개에 65바트이며 두 개부터는 50바트씩입니다. 직원분께서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지 다소 미숙한 모습입니다. 다소 마음에 안 들게 말아진 버터롤은 판매 안 하고 폐기하시네요. 다른 직원 정신에 엄지척. 1일 땡모반 먹어줘야 하는데 아까 못 먹은 한을 여기서 푸네요. 벌써부터 기대 가득하게 되는 땡모반 만드는 모습입니다. 쇼핑몰에서 파는 땡모반이다 보니 야시장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얼음 가득 크나큰 수박 3덩이를 넣어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컵에 가득가득 담아주시는 정말 시원하고 달콤했어요. 더위에 고생하셨다면 쑥시암에서 땡모반 꼭 드셔보세요. 이제는 상당히 친숙한 크레이피쉬도 보이고 망고, 코코넛 등 다양한 과일들과 다양한 꼬치들까지 여기에서 하루 세끼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로띠만큼 정말 자주 보였던 악어고기 도전해보고 싶었으나 비주얼을 보고선 선뜻 구매가 안되더군요. 마지막 저녁이다 보니 특별한 경험을 즐기기 위해 오퓰런스 디너 크루즈를 미리 예약했습니다. 쑥시암뿐만 아니라 야외도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로 다소 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야외에서 보는 아이콘 시암은 정말 웅장하고 거대했어요. 한눈에 다 안 담길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이었습니다. 방콕에서 디너 크루즈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코스요리 디너 크루즈와 뷔페식 디너 크루즈인데요. 코스요리 디너 크루즈는 소규모, 조용하며 약 10만원 선입니다. 뷔페식 디너 크루즈는 5만원 이하로 대규모 인원이 탑승합니다. 고를 때 한국인 맞춤형으로 강남스타일이나 뽕짝 노래가 나오는 곳은 제외하였고 신상인 오퓰런스 크루즈를 선택했어요. 피어2에서 오후 6시 이후부터 티켓팅 가능합니다. 자리는 지정 좌석이 아닌 랜덤이며 6시에 맞춰 가시면 덜 붐빕니다. 오퓰런스 디너 크루즈는 크루즈 중 가장 늦은 오후 6시 탑승입니다. 예약 시 3층 가장자리 배정 요청하였으나 반영은 안 되었어요. 나왔던 입구가 아닌 다른 입구로 들어가 보았더니 이곳은 명품 매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콘 시암 같은 건물이지만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티켓팅까지 완료했으니 다시 쑥시암으로 들어가 즐겨봅니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의 피로도를 많이 느끼신다면 드실 음식들을 구매 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조용한 먹을 공간이 나오니 음식도 드시면서 쉬시면 좋습니다. 역시 과일의 천국답게 정말 다양한 과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하게 잘라져 있어 먹기 편리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2층 먹거리 공간으로 이동해봅니다. 가는 도중 쑥시암 전체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풍경도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입니다. 데크를 따라 중앙으로 이동하면 나름 조용한 분위기에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둘러봐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규모가 컸어요. 돼지 통구이부터 시작해서 쪽발을 튀긴 듯한 음식까지 오퓰런스 크루즈 탑승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쑥시암 내부에서 푹 쉬다 분수쇼를 보기 위해 야외로 나섰습니다. 다소 기대는 안 했던 분수쇼였는데 노래와 함께 조명과 분수가 다소 1차원적인 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블랙핑크 노래도 나오고 한국인들 흥 돋우기 정말 좋았습니다. 물을 맞을 걱정이 없는 자 인생샷을 얻을 것이다. 앞별 직관을 위해 사람들이 대부분 앞자리 가까이 앉았다가 분수가 높게 솟구치고 흩날리는 물방울에 다들 뒤로 후퇴하는데 정해진 것 없는 야외 공간에서 자연스레 한 명씩 인생샷을 건지는 모습에 다양한 국적이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다시 한번 인간미를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치 보는 중 먼저 나서는 사람을 따라 자연스레 바톤 터치되는 느낌적인 느낌? 미리 준비하고 있던 분이 차례대로 즐겨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샷을 남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드님 자신감도 뿜뿜. 분수쇼 꼭 놓치지 마세요. 시시한 분수쇼가 아닙니다. 10분가량 분수쇼가 끝나고 시간이 남아 아이콘 시암으로 넘어가 봅니다. 롯데몰과 같은 분위기면서 보다 더 매력적인 아이콘 시암. 쇼핑을 위해서 갔던 아이콘 시암이 아니어서 단순 아이 쇼핑을 위해 갔던 터라 잠깐만 구경하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야외 풍경 무엇? 그런데 크루즈에서 볼 야경은 얼마나 더 멋질까요? 황홀함 그 자체입니다. 사진 찍어서 배경화면 하고 싶은 오후 8시가 되었고 K피플답게 1시간 전 미리 기다렸는데 크루즈는 도대체 언제 오나? 이 사람들 전부 오퓰런스니까 다양한 디너 크루즈가 지나갔고 오퓰런스를 선택하셨다면 피어2 티켓팅한 장소가 아닌 맞은편에서 탑승합니다. 처음 경험은 고생한 만큼 값진 여행입니다. 맨 앞에 줄 서서 좋았지만 갑자기 뒤에서 승선하라는 통보. 역시 태국 방콕의 메인 아이콘 닿네요. 웅장합니다.
오후 8시 10분 이후가 돼서야 오플런스 크루즈가 도착합니다. 승원분들께서 격려와 환영을 해주는 모습에 더욱 들뜹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촬영 필수 시간입니다. 좌석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으나 기다리는 건 국적이 필요 없네요. 밀려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천천히 들어가 봅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기에 앞을 항상 잘 보시고 걷길 바랍니다. 크루즈는 3층으로 아이들이 움직이기엔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발맞춤을 꼭 같이 해주시거나 안고 탑승을 권합니다. 생애 최초로 느껴보는 크루즈 여행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알려드렸듯이 좌석은 선착순이 아닌 랜덤 배정입니다. 배정받은 좌석이 안타깝게도 가장자리가 아닌 중간자리였는데 이것도 나름 다행이면서 좋았던 게 무대 쪽 가깝게 지정되어 정말 만족했던 자리 배정이었습니다. 1인당 약 5만원대 크루즈로 신상이다 보니 우선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만원대 디너 크루즈도 있지만 언제 또 태국을 와보겠냐는 청결하며 직원들 서비스도 만족스럽고 깔끔하게 관리되는 크루즈 선택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준비되진 음식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크루즈 시작부터 정말 정신없는 곳입니다. 사회와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성량이 대단하신 분께서 멘트 시작과 동시에 이곳은 2차 전쟁 시작입니다. 음식 메뉴는 정말 다양하며 음식이 비워지면 직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직원분들께서는 너무 친절하시며 음식 먹는 곳 그리고 화장실 등 부대 시설이 정말 깨끗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외국인들이 더 많았으며 그로 인해 더욱 이국적이며 해외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이다 보니 첫 타임에 가져다 먹는 음식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따뜻한 온도에 맛있을 수밖에 없죠. 새우찜과 홍합은 1인당 1개씩 나눠주십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으려는 도중 지나가는 다른 크루즈. 이것 또한 이색적이며 화려한 조명이 분위기를 더욱 이끌어줍니다. 음식에 간은 적당했으며 태국 현지 음식부터 호불호 없는 음식까지 정말 다양했고 과일들과 디저트류도 상당히 많았어요. 즉석에서 썰어주는 스테이크는 인기 만점입니다. 막 구워진 따뜻한 스테이크 너무 부드러웠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먹부림 시작해봅니다. 가운데는 주황색 조명이 있어 더욱 분위기가 좋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즐기는 야경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는 아이콘시암에서 북쪽으로 라마 8세 다리까지 운행하며 와사룬, 왕궁, 와포를 볼 수 있습니다. 방콕 하루 일정이다 보니 왕궁밖에 못 들렸으나 이렇게 편안히 앉아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좋은 음악을 듣고 가족들과 좋은 음식 먹으며 야경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방콕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왕궁까지 감상하며 라이브 공연을 즐기니 정말 이색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가장자리 자리도 좋았겠지만 앞뒤로 불편함 없이 야경을 볼 수 있어 중앙 자리가 무조건 아쉽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8시부터 9시까지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식사를 즐기고 9시 이후부터는 유명한 팝송들 위주로 분위기를 이끌어주십니다. 1시간 정도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정말 고생한 가수분 무대 위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없었던 분위기마저 이끌어내는 모습. 그 와중에 성명무엇 처음으로 스테이지에 도착한 여성 여인들 덕분에 분위기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분위기에 이끌려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끌려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개인은 정말 진실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런 분위기는 즐겨줘야죠.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스피커 앞 좌석에 가수분만 쑥스러운 스테이지를 일관할 수 있는 그 여기에서 즐겨볼 수 있었어요. 혼자서 탑승객 전원을 흥분시키는 분위기. 흥은 푹 꺼지고 절정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자연스레 클럽 분위기가 만들어지네요. 다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되겠죠. 이런 분위기 정말 처음이었지만 짜릿했었고 다시는 느껴볼 수 없는 판타스틱한 모습에 크루즈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아쉬움이 없는 순간이었어요. 이 분위기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되겠죠. 메인 스테이지 주위에서 느낌 있는 야경과 클럽스러운 노래와 행복한 가족들과 여행이 한껏 더 즐길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정말 홀린듯이 즐겼던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등장한 YMCA. Are you ready? 진심으로 마음가짐 됐습니까?
티켓 교환 당시 2층에는 일본 스시가 준비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당시 2층에는 연어회와 롤초밥이 소소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어회는 다소 마른 듯한 느낌에 손이 안 가서 조금은 아쉬웠어요. 와사루는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라마 8세 다리도 완공도 9시가 되니 불을 껐는데 와사루만 불을 계속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면서 컷 장력도 상당했던 사회자 앵 가수분. 9시 이후부터 분위기를 이끌어내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흥이 많으신 분들은 스테이지에 나가 분위기에 맞춰 춤도 추고 즐기시는 모습에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원점은 돌았고 아시아티크를 마지막으로 아이콘 시암에 돌아가 봅니다. 이젠 정말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MBTI 극 I로서 스테이지에 나가진 못했지만 MBTI 극 이만큼 정말 재밌게 즐기고 온 크루즈 여행. 아드님이 즐길 상황들이 없어 다소 따분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던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이 느낌, 이 분위기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냐고요. 오플런스 이후 반일 12시간 투어를 이용한 나 자신 칭찬. 오플런스 크루즈 마치고 나서는 헬게이트 2차 오픈입니다. 숙소인 게이트 43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내일을 위해 고생을 덜하기 위해 0.5박 숙소를 미리 예약했습니다. 저희는 공항 근처 숙소인 게이트 43 숙소에 0.5박을 숙박했습니다. 숙박 우선순위는 공항과 가까운 점, 그리고 최신식 호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강력했던 오플런스 디너 크루즈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입니다. 0.5박 일정에 1박 비용을 주기에는 아쉬워서 후기가 좋은 0.5박 숙소를 찾아 예약했으며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드님은 크루즈 여행이 힘들고 아쉬웠는지 벌써 꿈나라입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비치되어 있고 가성비 숙소이지만 갖출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춘 내부 시설들입니다. 있을 건 다 있는 가성비 호텔이었습니다. 아침 메뉴도 다양한 세트로 가능하고 룸 서비스의 다양한 메뉴까지 가성비 호텔임을 알려줍니다. 실내 금연은 당연하며 타이 마사지까지 선택할 수 있네요. 넷플릭스 가능한 팀이면 가성비 만족하시겠죠? 룸 서비스는 아쉽지만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메뉴는 가성비입니다. 스낵부터 탄산음료 그리고 태국 맥주까지. 마지막 밤인데 잠을 주무신다고요? 아쉽지만 맥주 한 잔에 넷플릭스 한 편 즐겨봅니다. 파타야 세븐일레븐에서 사온 커피 땅콩이 여기서 빛을 발휘하네요. 내일 새벽 기상을 해야 하지만 이 분위기를 더욱 느껴보려 합니다. 사전 예약하시면 공항 픽업 서비스 가능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에 기상하여 수완나품 공항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쉬웠지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어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왕궁에서 봤던 우리나라의 정승 같은 수호신이 태국 공항에서 지켜주고 있어 반가우면서 아쉬웠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했고 아이를 위해 헤드셋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나름 선물 서비스라 신나 했었는데 도착 후에 반납해주세요. 잠깐만이지만 정말 행복했었다. 잘가 헤드셋. 다시 언제가 될 줄 모르는 기내식도 기똥차게 먹어주고 평생의 배우자가 있으니 항상 같은 음식이 아닌 다른 메뉴를 먹어보는 것도 해외여행의 즐거움 중에 하나일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비빔밥은 필수이죠. 해외 갔다 왔으면 코리아 고추장은 필수입니다. 우주여행에서 먹을 법한 고추장 튜브 가득 짜서 참기름 안 넣으면 반칙인 거 아시죠? 방앗간에서 기름 짜는 마냥 한 방울도 놓칠 수 없는 참기름. 이제 그만 짜도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짜질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참기름을 짜봅니다. 이제 참기름을 놓아주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으며 비벼줄 시간입니다. 의외로 양식도 정말 입맛에 맞았어요. 장조림 같이 양념이 짙게 배어든 고기 한 점이 정말 맛있었어요. 5시간의 비행이 짧은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영상은 정말 볼거리가 많았어요. 최신 영상은 아니지만 맥주 한잔 마시며 즐거운 비행이었습니다.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면 더욱 좋겠다는 개인적인 느낌. 돌아가지 말고 다시 출발하는 느낌이면 안 될까요? 매운 것을 못 먹는 아드님도 고추장 뺀 비빔밥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참기름은 꼭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기내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먹는 것과 보는 것 짜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도 식도락 여행 중인 아드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